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BTS 현역 투자자입니다. BTS,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외적인 주식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 종목들보다는 이런 마인드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투자 마인드와 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책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읽었습니다. 이것도 다 읽었습니다. 팔란티어에 주목하라 제이 테슬라. 이거 죄송하지만 읽지 마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냐 피터 틸이라고 할 때는 저한테 피터 틸입니다. 물론 워렌 버핏이 유명하지만 피터 틸은 워렌 버핏보다 아마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20세기에는 워렌 버핏이라면 21세기 투자가는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에게는 그런 성경짐의 눈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말들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하고 요즘에 좀 젠슨왕도 좀 빨리 읽고 있어요. 제가 21일까지 책 13권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이것도 읽을 겁니다. 읽을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하고 조스트 워커스 이 젠슨왕 레볼루션 이거 재밌어요. 두 개. 이거 재밌습니다.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에요.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목이 부의 전략 수업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 15가지 시스템이고요. 자,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책입니다. 젠슨왕 레볼루션. 이거 재밌더라고요. 우리 젠슨왕 형님. 자, 제가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 책은 더 이상 안 읽으려고 이제 워렌 버핏 웨이라는 책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게 저희 마지막 워렌 버핏 책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올해 은퇴를 하잖아요. 자기 이제 후배가 와서 이제 CEO 자리를 맡는데 올해 딱 60주년 때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60주년 때. 그분이 65세 때 모든 자산을 다 대부분 자산을 잃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일 때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비트코인 1억일 때 사람들이 막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100달러 때는 거들떠보지 않고 400달러, 500달러 때는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둔천주공 아파트 있죠. 그게 이제 예전에 9억인가 10억인가 했었어요. 그 국민평수 20평대가. 그런데 지금은 둔천주공이 이름 바뀌었죠. 올림픽 파크원 포레온 23억입니다. 23억. 지금 막 사람들이 어떻게 살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를 투기로 배웠기 때문에 이게 마인드적인 겁니다. 투자를 투기로 배웠기 때문에 내가 비싸면 좋은 거라고 막 사게 돼. 싸면은 그때 거들떠보지 않아. 정말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는 대부분 쌀 때 사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무리 뭔가 얘기를 떠들어도 비싸게 주고 사서 내가 물렸다라는 사람이 거의 99%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도 예전에 제가 벤저민 그리미엄 책을 읽었잖아요. 1943년에 나온 무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었는데 그때도 자기가 말고는 다 그냥 사팔해서 돈을 못 땄다는 거, 못 투자를 성공 못했다는 거야.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이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장기 투자가 정말 보편화되고 투자의 가치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성공하는 게 굉장히 많았답니다. 월스트리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사업을 내가 인수하겠다, 내가 이제 대표가 되겠다, 혹은 내가 의장이나 회장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치? 분석이라고 하겠지만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야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버핏하고 찰리 먼거 할아버지가 맨날 얘기하는 거야. 야구를 항상 얘기해. 야구는 삼진아웃 되면은 끝나는 거지만 이 투자에서 야구는 내가 원할 때까지 휘두르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1년이든 3년이든 6년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원하는 볼이 왔을 때 치는 거지. 근데 그 정도 공부와 노력을 안 해서 제가 지금 뭐 주식들 굉장히 100개가 넘어가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 돈은 소중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야 돼.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10,000원이 들어가든 1,000원이 들어가든 소중하게 이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든 아름답게 하는 게 투자잖아. 왜냐면은 일자리를 상생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편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것들이 이게 투자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손쉽게 그냥 이게 좋은가? 이게 좋아요?
이 좋은 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그런 거 있잖아.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보면은 주식을 내가 조금 안다. 그러면은 S&P 500을 사라. 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 인덱스 펀드를 사라 하잖아. 그러면 그걸 사라. 안다 그러면 S&P 500만 사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더 타고 싶다. 그래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자기가 야 내가 버크셔 회사에 살았으니까 나한테 투자해. 내가 복합 펀드 회사를 만들었으니 나한테 투자를 해.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해서 2020년에 아마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한 5억인가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10억이 넘었잖아. 10억이었잖아. 두 배가 2020년 5억이 아니라 1억인가 2억인가 했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1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을 많이 투자했다면 그 지금 현재 500만 원이 돼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비싸잖아. 지금 한 주에 10억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 그런 걸 안 봐요. 그냥 경제 시험만 보지 주식은 내가 사기만 하는 거라서 안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몰라. 저는 항상 아내한테 물어보거나 이게 올랐어 떨어졌어 이렇게 물어봐니까 잘 모른다. 주식이 떨어지지 올랐는지. 뭐 가끔 막 급격하게 올랐을 때 내가 예전에 엔비디아가 갑자기 몇천 퍼센트 올랐을 때 저는 그때 이거 뭐지? 그냥 이렇게 확 팔았거든요. 몇천 퍼센트 오르니까 팔아야지 뭐 내가 오르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게 됐죠. 근데 하여튼 그게 저는 그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주식이 내가 안다 그러면 버크셔 회사에는 할아버지는 자기가 그걸 만들어서 나한테 투자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버크셔 회사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버크셔 비 만들었어. 싸게 또 투자해. 라고 해서 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장기를 보유해야 돼. 그럼 내가 주식을 수십 개를 투자를 할 수가 없어. 아는 주식은 안단 말이지. 그거 모르면은 또 한 번 보고 이게 좋은데 왜 좋은지 찾아보고 이게 나쁜데 왜 나쁜지 찾아보고 경쟁회사가 보고 제일 중요한 건 경영자를 봐야 되는 거야. 경영자. 그럼 경영자에서 알아보려면은 수많은 책과 그에 관련 보고서를 읽어봐야 되는 거지. 저의 투자는 피터 틸처럼 저는 투자를 합니다. 피터 틸처럼. 워렌 버핏은 뭐 담배꽁초 투자면 같이 투자하는 얘기하지만 오래 걸린단 말이지. 저는 그 오래 걸리는 것도 물론 좋아. 안전하게 투자를 하겠지만 하지만 저는 피터 틸처럼 세상을 바꾸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 피터 틸이 만든 회사들을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냥 우리나라 따지면 국민의힘 좋아하는 거, 공화당 엄청 좋아하는 사람 지지자나 지지자.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사람은 자기가 반대편이라도 자기 걸 거둬. 현재 이제 팔란티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팔란티오 회사를 딱 보면은 어때? 자기는 엄청나게 공화당, 나는 공화당에 돈 다 투자할 거야 이러는데 그 자기 같이 일한 CEO 알렉스 카프는 찐 민주당이야. 나는 민주당이야. 그런데도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벌써 몇십 년 동안 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터 틸 대단한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 메타를 봐도 우리 메타 그 페이스북 만든 사람 그 메타를 봐도 이 사람이 걔가 하버드 대학교 나온 거기서 하버드 공부를 안 하고 기숙사에서 뭐 자꾸 만들어. 그게 이제 페이스북 만들 때 발견한 거야. 내가 투자해줄게. 너 한번 해봐. 이런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피터 틸처럼 나은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피터 틸처럼.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었었던 거는 이거 팔란티오의 주목하라 이 책을 다 읽었었던 거는 피터 틸에게 조금 나와서 읽었어요. 그거 안 읽었으면 저 안 읽었을 거예요. 이거 뭐 말하지만 저한테는 쓰레기 같은 책입니다.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세상에 필요한 일인가? 그걸 생각해보고 그리고 스토리. 이 회사의 스토리가 어떤 건가? 비전이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거. 그리고 전망은 어떤 걸 할 것인가? 경영진은 합리적인가? 경영진이 지주 친화적인가? 경영진의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경영진이 제일 중요한 거야. 경영진. 저는 싸게 사서 뭐 그런 워렌 버핏의 철학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저는 경영진을 무조건 1순위로 경영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누구와의 사람을 만나에 따라 사람이 변하듯이 경영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비전과 생각이 완전히 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테슬라 투자 안 하고 BYD를 투자하는 거야. BYD는 경영진을 딱 보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인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산 거거든. 만약에 워렌 버핏이 예전에 애플을 투자하듯이 테슬라에 투자했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지만 자기는 그 엄청난 변동성에는 그렇지 못하네. 그러니까 확실히 인정하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천재다. 천재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그 투자를 안 하겠다는 고집이 있잖아. 밑에 있는 사람은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좀 다르게 투자하는 방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기업 분석을 할 때 막 그런 거 잘 안 해요. 막 얼마를 벌었고 뭐하고.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버는데 왜 아직도 주가가 막 지지부지. 그러면 안 되고 미래를 보는 거야. 이 경영지를 보는 겁니다. 한국 주식의 경영지에 뛰어난 사람을 아직 찾지를 못했어. 왜? 미국에는 굉장히 많잖아. 우리나라는 어차피 교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게 너무 안 좋아. 뭐 공부만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 때문에 저는 계속 증명을 하거든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 하면은 어디까지 진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따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같은 비슷한 사람이 성공한 서 은현장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대표님이라죠.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매각을 해서 창업을 매각을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또 주식도 하는데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다 플러스였다고 또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길을 내가 알아. 야, 나 거기 알아. 아는 거랑 그 길을 내가 직접 걷고 움직이고 뛰어가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야. 이게 투자의 성공 마인드는 바로 이런 거야. 내가 경영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할 때 이 성공 마인드는 야, 나 그거 할 줄 알아. 근데 왜 안 해? 나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왜 안 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봐봐.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열심히 사는 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무언가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러면 아침 일찍 자게 되고 피곤한 게 없어지고 그러면 내가 무언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 재밌는 것은 다 밤 10시 이후에 하잖아. 밤 10시 이후에 핸드폰을 보고 주식시장을 보고 그런 여러 가지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보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게 어려운 거야. 근데 다들 아는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투자의 마인드는 고통스러운 거야. 앙드레 코스텔라니 책을 최근에 읽어서 투자에서 수익은 고통을 견디는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얘기를 해. 코스텔라니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은 제가 잘나고 못나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 그리고 이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그리고 이런 앙드레 코스텔라니 등 톨스토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준 이야기를 그대로 저의 생각과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투자에서 수익은 고통을 견디자. 왜 사람들이 고통을 견디려고 하지 않고 짤짤이 주식이라든가 그런 거나 막 갑자기 한 번 사면은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내리고 한 방에 많이 사고 막 불탈 때 많이 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잃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부동산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듣는 거야. 제 주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 그러면 일단 저축을 해야 돼. 저축 얼마 해야 돼? 내가 60% 이상 하라고 그래요. 60%. 그러면은 야 어떻게 60% 저축을 해? 아유 그건 도저히 못해. 할 수가 없지. 60%잖아 못해. 아니 60%왜 못하냐고. 60% 해야지. 저축에서부터 여기서 걸리는 거야. 핑계가 많아. 아니 20평대 아파트는 살아야 되고 맞벌이를 하면은 차도 한 대 있어야 되고 가끔씩 여행도 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맛있는 데서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맨날 한단 말이지. 응? 아니 이런 걸 다 누리면 도돌이표야. 그래도 60% 40%로 생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아예 40% 못해요. 도돌이표가 되는 거야. 저는 이제 이런 부동산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하면은 왜냐면 지금 제가 현재 1970년대 뭐 강남 1984나 막 이럴 때 됐을 때라면은 하지만 현재 우리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은현장처럼 이렇게 좀 밑바닥에 있는 사람 돈이 있는 거 말고 없는 사람들이 부자의 바늘에 오르면은 부동산 투자로는 이미 끝났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65세에 모든 돈을 하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공포에서 환희에 판단하는 말을 하듯이 우리가 이 투자의 마인드 그러니까 일찍 하면 좋지. 일찍 부자가 되면 좋은데 우리가 65세에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이 할아버지도 했는데 내가 살아있다라면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살아있다라면은 생명은 되게 많이 소중한 거야. 저희 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학교에서 막 애기 막 이상한 거 막 가져가요. 그 공부를 시켜주나 봐. 뭐 애기 이게 10주 된 태아의 발이래요. 배지를 갖고 오면서 생명은 소중한 거래요. 라고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해주듯이 얘가 살아있다라면은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네버. 어떤 일이 있더라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태권도 정신에도 백절 불굴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태권도 정신에도.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인드적인 게 돼야지만 투자를 어느 정도 내가 잘 할 수 있다. 이것조차 안 되면은 사람은 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 와 지금 막 테슬라가 난리네. 우와 사는 거야. 왜 그러지? 내가 내 돈이 녹는 모습을 봐야 돼. 내 돈이 막 우르르르 막 녹아 막 파란불이 나오고 막 고통스러워해야 돼. 막 그 고통을 견디는 자만 앙드레 코스톨라라고 했듯이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분들의 말들이 다 일리가 있는 거거든. 코스톨라니가 돈이 없어서 책 팔았고 이거 써갖고 우리한테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 워렌 버핏 있는 찰리 몽거 할아버지가 돈 많이 벌려고 나 책 팔았고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들어보자고. 그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레버리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레버리지. 전 세계로 다 레버리지를 하는데 전 세계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 한번 보자. 우리나라만. 우리 레버리지에서 자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왜냐면은 모든 곳은 다 도시화가 끝났어.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니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해서 왜냐면은 주담대 대출은 싸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서 어떻게 얘기하죠? 이걸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서 이거는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30년 원금에서 꼴라?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나이에 더하기 30년을 해보세요. 요즘에 40년은 나왔는데 우리 40년 빼고 30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 60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60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60, 70도 되실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집 한 채가 딱 나왔어. 그러면은 이 집을 팔아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10억짜리가 20억이 됐어요. 자 20억이 됐어요. 근데 그럼 난 어디서 살아요? 난 어디서 살아요? 일해야겠죠. 이거 집 안 팔려면 일해야 돼. 일해야 돼. 그러면은 나 때는 불쌍하게 살아도 이 집을 물려줄 거야.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그러면 나는 자녀들과의 삶은 애들이 나에게 계속 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돈이 많아야 돼. 그러면 애들이 엄마 아빠 하면서 찾아온다고. 내가 가난하면은 찾아오지 않는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인 보면은 대부분 남자잖아. 그 마누라는 어디 있는 거야? 아내는 어디 있고 자식들은 어디 있어? 자기 혼자만 거기 사는 거잖아. 도피하는 거라고. 그건 나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찾아오질 않아.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이 많으면은 엄청 많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야.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 자녀들에게 이걸 준다고 아니 어차피 자식밖에 없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돈을 들고 있어야 돼. 돈을 들고 있어. 근데 나이가 70 넘어서 일을 하면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잖아. 너무 힘들잖아. 나도 몸도 늙었는데 내가 더 일해. 이거 겨우 집 하나 있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집이 10억이었는데 한 12억이 됐어. 왜냐면은 이 당시 때 사람들이 다 비슷한 사람 우리나라 70%가 지금 부동산 한 채만 갖고 있대요. 아파트를. 그럼 이게 다 같이 비슷한 식이 좀 내려놔. 지금 네이버에 매물이 좀 쌓여 있습니다. 강남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 근데 강남 외쪽인 거 보세요. 매물이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이버에 보면 나오잖아요. 호갱노노 보면 아시잖아요. 저는 그걸 쭉쭉 봅니다. 왜냐면 내가 현재 BTS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나는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아? 그럼 내가 돈도 못 벌고 팔리지도 않고 부동산이 막 주식처럼 바로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주식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부동산을 다가갈 때 이렇게 다가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내랑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이제 12월이면은 제가 원하는 거를 좀 더 많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도 않고 일을 하는 거랑 믿고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겁니다. 그게 이제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그 길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게 아니더라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비슷하거나 넘을 수가 있겠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투자 마인드적인 겁니다. 투자 마인드적. 그거를 하지 않고 의심하고 해보지도 않고 뭐 하면 그러면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것저것 생각을 해보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바로 이제 부동산과 바로 사교육, 부자처럼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비교, 교만하거나 그 비겁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야. 이거 좀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 이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찾은 고민은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면은 저절로 없어지겠구나. 바로 미국처럼. 미국은 참 애들이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가는 아이들한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한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좀 미국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렸으면 좋겠어. 너무 좋은 진짜 기회의 땅에서 왜 그런지 정말 저는 가면은 거기 실리콘밸리도 가보고 막 진짜 여기저기 많이 가볼 것 같아요. 왜냐면 땅도 넓고 즐거울 것 같아. 미국 사람들도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넘어가지 않는데요. 우리는 가야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부동산 투자에 올인하시면은 안 된다. 부동산 투자에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펀드를 하셔서 돈을 좀 모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돈을 못 모은 이유가 다 비슷비슷해. 다 내가 물어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저축을 60%를 해야 되는데 안 해. 할 수가 없대. 자기는 숨만 쉬어도 나간대. 그거를 빼야 되는 거야.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제자한테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얘기했어요. 이거를 꼭 필요하다고 이거 설명했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나열해 보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는다. 세 번째 그러니까 절을 하는 거야. 이게 대충 써볼게요. 세 번째 씻고 핸드폰을 한다. 네 번째 운동을 하러 간다. 다섯 번째 책을 읽는다. 여섯 번째 점심을 먹는다. 이렇게 쭉 나있잖아. 그럼 여기서 보면 아침에 일어났다.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야. 이거 마이너스 딱 해놔. 그러면은 이거 해. 이것도 마이너스야. 그럼 이거 하루 일과해서 마이너스 되는 걸 빼버리는 거야. 이걸 안 하는 거지. 이것부터가 시작이고. 그리고 그 다음 챕터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챕터는 너무 쉬워. 그 다음 챕터는 하루 동안 무일푼으로 살아보기. 무일푼으로. 돈을 안 써보는 거야, 아래.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일주일, 한 달에 7일 이상은 무일푼으로 살아보기를 연습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은 다 알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건 알아. 근데 그 길을 가려고 하진 않아.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과의 차이는 바로 이런 거라 해야 돼. 무일푼으로 살아보기. 무지출로 살아보기. 무지출로. 한 달에 7번은 무지출로 살아보는 거야. 무지출. 그렇죠?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저서의 책에서 나옵니다. 돈이 없어. 일론 머스크도 얘기해서 나왔잖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차리기 전에 그 G2 차릴 때, G2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 일단 $30 하루에 $1로 30달러로 살아보자. 하루에 $1로. 그러더니 토마토 케첩에다가 국수에다가 시리얼 좀 사서 $30어치를.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이걸 살아봤어. 괜찮네? 나 망해도 되겠다. 해서 만든 게 G2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그 길을 알아. 성공하면은 대박이 날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길을 걸었죠. 자기가 실험해 본 거야. 망해도 되는구나. 나는 망해도 되는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는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펀드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투자 다른 거 들어갔다. 잘못된 거야. 멍멍이 같은 소리니까. 재테크의 재자도 오르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들어간다. 막 20, 30대가 부동산 투자 들어간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말. 그지대 나중에. 개그지 된다고. 개그지. 돈 한 푼 없이 사는 거야. 부동산 자산가들 보면은 다 그지처럼 살아요. 돈이 없어서 그지처럼 사는 거야. 나이 먹으면 지갑을 열라고 얘기했어. 젊을 때 지갑을 닫고, 젊을 때도 지갑 닫고, 나이 먹어도 지갑 닫는 게 부동산 자산가들이에요. 물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사람 말고
내가 이제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거. 근데 내가 이렇게 투자해서 집을 한 세 채 갖고 있어. 근데 거기에 두 채가 서울에 있는 거야. 그 이건 얘기가 다른 거야. 여기서 돈이 나오잖아. 부동산에서 다 딸 한 채만 갖고 있잖아. 내가 주변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은 다 집 한 채씩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 지금은 똘똘 한 채라고 얘기하는데 한 채씩 갖고 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유명한 유튜버들 보면은 걔네들은 부자 돈이 많은 거야. 그 어렸을 때 막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그거를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책에 나온 이런 투자가들이 하는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주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여러분 부동산 투자 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깨어 있다면은 내가 자본주의 안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 말고 주식을 사세요. 2천만 원짜리 압구정 아파트가 그때 100만 원에 180억 때는 삼성전자를 사던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앞으로 20년이 지났어. 부동산을 사세요라고 할 거야.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